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이런 혼란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사람, 나를 정말 아끼고 챙겨주는 걸까? 아니면 이건 무언가 다른 감정일까? 사랑과 보살핌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미묘한 통제는 우리 영혼을 서서히 잠식하는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한 혼란을 걷어내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채널에 보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바로 통제입니다. 그들은 대화의 흐름부터 상대방의 옷차림, 만나는 친구, 심지어 돈을 쓰는 방식까지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을 통제하려 듭니다. 이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심리적으로 위축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삶의 많은 부분이 옥죄어 온다고 느낍니다. 물론 이 통제에도 여러 단계가 존재합니다. 가벼운 수준의 통제는 마치 지나가는 말처럼 던져지는 비판적인 코멘트로 나타납니다. 정말 그 옷 입을 거야? 그 식당은 좀 그렇지 않아? 굳이 그 친구를 계속 만나야겠어. 이런 말들은 직접적인 요구는 아닐지라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결국 갈등을 피하기 위해 혹은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상대방의 의견에 자신도 모르게 따르게 되죠. 하지만 관계가 더 깊어지고 통제의 수준이 심각해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행방을 수시로 확인하려 들고 가게의 재정을 병적으로 통제하며 심지어는 집 밖에서의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까지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집에 들일 수 있는지, 언제 나가고 들어오는지,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등 모든 자율성이 박탈되는 강압적 통제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극심한 통제 상황조차 외부에서 볼 때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저 아름답고 깔끔하게 정돈된 집,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보이는 생활 방식만을 볼 뿐입니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숨막히는 통제와 승인 절차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겉으로는 풍족해 보여도 단돈 몇백 원 더 비싼 유기농 바나나를 사기 위해 배우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지출이 감시당하고 모든 결정에 승인이 필요한 삶. 이것은 보살핌이 아니라 명백한 통제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큰 혼란을 겪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정말 통제일까? 아니면 나를 위한 진심 어린 걱정일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팠을 때 그 사람은 제 약을 시간 맞춰 챙겨주고 외출하지 못하게 단단히 일렀어요. 병원 예약 기록도 꼼꼼히 관리했고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화를 내기까지 했죠. 이건 절 걱정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물론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보면 지극한 보살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돌봄은 항상 그들의 우월감, 특권의식, 그리고 공감 능력의 부재와 함께 나타납니다. 그들은 당신을 돌보면서 동시에 이런 말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런 건 내가 너보다 훨씬 잘 알아. 시키는 대로 해. 넌 내 몸 하나 챙길 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지경이 된 거야. 분명 당신의 침대 머리맡에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이 놓여 있지만 그들은 그 죽과 함께 모욕감, 무시, 경멸을 함께 대접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당신의 몸이 회복되어 스스로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할 때도 그들은 넌 아직 뭘 몰라.
그냥 누워있어 라며 당신의 감각과 판단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정해놓은 엄격한 규칙을 따르라고 강요합니다. 결국 당신은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마저 불신하게 됩니다. 이러한 도움을 가장한 통제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결혼 준비를 도와주겠다며 나선 친구가 자신이 정한 색깔과 꽃을 고집하며 넌 이런 거에 대해 뭘 알아? 디자인은 내가 전문가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어 라고 말하는 상황. 이사를 도와주겠다며 와서는 정작 당신이 원하는 곳에 상자를 놓아달라는 부탁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정리해버리는 가족. 가정의 재정 상황을 함께 파악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나는 금융천재야. 돈은 내가 알아. 당신은 어차피 이해도 못할 테니 신경 꺼. 그냥 당신 하던 일이나 해 라며 당신을 무시하는 배우자. 이 모든 것이 바로 통제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 자라왔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간섭하고 정해진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분노하거나 등을 돌려버리는 부모 밑에서 말이죠. 학교의 동아리 활동, 대학 전공, 여름 아르바이트, 옷차림, 먹는 것, 만나는 친구, 심지어 방벽지 색깔까지 모든 것이 부모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무력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부모를 보며 자식에게 지극정성인 헌신적인 부모라고 칭찬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약속하건대 그런 통제는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아이를 낳으면 그 통제는 다음 세대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통제에서 벗어나려 하면 그들은 당신을 배은망덕하고 이기적인 자식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렇게 모든 걸 챙겨준 부모가 있다는 걸 행운으로 알아야지 라면서요. 이것은 나르시시스트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들은 내가 모든 걸 다 챙겨주잖아. 내가 내 인생을 얼마나 편하게 해주는지 몰라? 그런데도 감히 나를 비난해? 정말 감사할 줄 모르는구나 라고 말하며 당신에게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보살핌과 유독한 통제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위기 상황이나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누군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해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도움은 상대방이 다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가능한 한 빨리 협력적인 관계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장악하고 상대방을 무능한 사람 취급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아닙니다. 만약 그들의 돌봄 행위에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유독한 통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경멸이 섞여 있습니다. 넌 무능하니까 내가 해주는 거야. 넌 너무 멍청해서 이런 것도 못하잖아. 와 같은 말들은 돌봄이 아니라 독입니다. 둘째, 당신의 의견을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당신이 붉은 장미를 원해도 그들은 핑크색 장미가 정답이라며 당신의 취향이 틀렸다고 단정 짓습니다. 셋째, 그것은 제안이 아닌 명령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의 신체적, 감정적, 심리적 느낌을 모두 무시하고 그들의 방식을 따르도록 강요합니다. 넷째, 그 결과 당신은 무능하고 빚진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누군가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었을 때 고마움보다 무력감과 굴욕감이 더 크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매일 아침 당신에게 아침밥을 차려주면서 내가 없으면 넌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보살핌이 아니라 굴욕입니다. 다른 어떤 악기나 관심사도 허용하지 않고 오직 바이올린만 연주해야 한다고 강요하며 그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는 부모의 행동은 걱정이 아니라 복종의 강요입니다.
당신의 옷이 촌스럽고 뚱뚱해 보인다고 비난하며 자신이 골라준 옷을 입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유독한 통제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유독한 통제를 헌신적인 돌봄, 깊은 관심, 그리고 관대한 사랑으로 포장하는 데 매우 능숙합니다. 그들은 마치 당신을 위해 희생하는 성인군자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 본질은 결국 권력 게임일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자신이 감사할 줄 모르는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혼란스러워하며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진정한 돌봄은 결코 상대를 복종시키지 않습니다. 진정한 보살핌에는 경멸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져다주는 차 한 잔이 아무리 따뜻하게 느껴지더라도 그 안에 무시와 모욕, 그리고 의무감이 함께 담겨 있다면 그것은 명백한 통제입니다. 당신에게는 그 차 한 잔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차를 마시기 위해 당신의 영혼의 상처를 낼 가치는 없습니다. 당신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배은망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통제가 아닌 존중과 지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관계를 건강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